네, 앞서서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두하면서 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조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상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 통념을 종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선회해드리면 아마도 구속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체포영장보다는 임의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임의 출석에 조율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지금도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영장 발부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는 구속영장 발부 받아와라까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조사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실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분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드리되 워낙에 중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또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수사 절차는 또 어쩔 수 없이 응해야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 공수처가 지금 2차 영장 집행에는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1차 때는 인원도 조금 더 부족했고 또 무력 충돌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무력하게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좀 실추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우리가 집행에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준비 안 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준비는 했으나 인명 피해 때문에 철수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만 준비 안 돼서 들어가는 건 이제 2차까지 실패하면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력을 대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동훈 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밝혔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호처가 만약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과도한 그 경호처의 물리력을 목도하였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자, 공수처장 얘기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동원될 인력, 1차 때하고 비교를 하면 1차 때는 한 120명 정도 경찰 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명도 1000명이지만 뭐 마약 수사대, 그리고 형사기동대,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의 이 체포 인력이 동원될 거란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들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동원해서 대기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그 계획에 필요한 인력이 파견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수사해야 되는 범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인력을 착출해서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인력을 지금 사용한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분들 어떤 인력과 또 무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수사력의 낭비다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 이 낭비에 대한 주요 요인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영장에 임하지 않는 또 대통령 측에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다면 역시 이 경호처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요. 오늘 이제 체포, 3차 소환 조사에 응해서 당하지 않고 수사에 이미 출석함으로 인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법리 검토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리적 충돌까지 가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휘부도 굉장히 깊은 고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일반 사병이나 사실은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충돌 가능성만 지금 남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경호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체포를 막겠다고 또 관저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 어떤 입장인지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 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공수처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 앞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실제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뭐 물론 가능합니다. 현행범이니까요. 네,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그게 엄청난 정치적인 후폭풍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근현대사에서 예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난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무력으로 충돌로서 인력을 동원해서 막는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해야 돼서 또다시 수사력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장 유예 기간 지났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미 이제 무효화됐기 때문에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체포,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이야기 소명하시는 것도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만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유념하겠습니다. 네, 자, 손 변호사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력 체포에 나선다면 이건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 국내 기자들도 아니고 외신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라는 부분은 수사와 법의 영역인데 자꾸만 내란죄를 정쟁화시켜서 이념 전쟁으로 가져가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정쟁화의 도구로 쓰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문제를 정치로 희석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체적으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련의 행동들은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각종의 법률적인 신청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 남발할수록 지지층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효과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오히려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법원으로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결과만 초래할 수 있어서 현재 미시적인 현재의 시점의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장래의 거시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게 아니라 아예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 가서 받아오면 거기에는 응하겠다. 그냥 기소해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현재로서 좀 밀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 게 처음에는 적법한 영장을 가져오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서 적법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집행에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보다 수사를 거치고 기소하는 것이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의 본래 목적은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을 주면서 진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고 피의자 입장을 반영하고 그런 수사를 건너뛰기보다는 대통령인 만큼 그 수사의 중대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에 남는 여러 가지 중요성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조사는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수사 없이 구속영장으로 바로 구속 기소되기보다는 수사 절차를 거치는 게 조금 더 나은 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네, 자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의 기간이 원래 공수처 공개를 안 했었는데 저희 SBS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3주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건데 경찰과 공수처 언제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될까요? 이번 주말쯤에는 준비가 완료돼서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또 예상과 다르게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해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포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좀 신속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형사소송법에도 체포영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동안 집행을 시도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